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월 21일 발표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적인 가상 자산과는 달리 지급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사용이 된다면 향후 통화 정책, 금융 안정, 그리고 지급 결제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 결제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외부 충격으로 흔들릴 경우 상환 요구가 급증하면서 발행 기관이 보유한 예금을 대거 인출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결국 금융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상적인 발언은 디지털 지급 수단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실물 화폐는 반드시 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것은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게 되면은 디지털 결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IT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 등을 고려하면 실물 화폐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한국은행이 밝힌 공식 입장이고요.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의 확산을 단순히 위험 요소로만 보는 시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편하고 안정적이며 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원화의 가치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결제나 송금에서도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화폐를 선택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정책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찾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대신 쓰이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미나 동유럽,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자국 통화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급여 자체를 테더로 받거나 시장 물건 값을 USD로 결제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유는 다양합니다. 해외 송금, 디파이 투자, 글로벌 거래소 이용 등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은행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낮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원화는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테더나 USD를 중간에 매개통화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 가상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보관하는 식의 대응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자산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게 단순히 달러를 좋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선택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이유는 기술적인 유행 때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이거죠. CBDC. 한국은행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이 발행한 불안정한 디지털 화폐 대신 국가가 직접 발행을 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원화를 쓰게 하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CBDC는 꽤 설득력이 있는 대안입니다. 기존의 법정 화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특히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도 적죠. 또한 CBDC는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송금, 실시간 정산, 복지금, 자동지급 등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이런 금융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죠. CBDC가 과연 스테이블 코인보다 편할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CBDC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 생태계와의 연동이나 확장성,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스테이블 코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찍고
또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CBDC가 누구에게 신뢰를 받느냐 하는 문제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CBDC는 기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사람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화폐라고 하면 국가가 정한 법정 통화, 즉 원화, 달러, 엔화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항상 국가가 지정한 돈만 써온 것은 아니죠.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금이나 조개 껍데기, 담배, 심지어 물물 교환까지도 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었던 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강제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점점 이 디지털 화폐를 실질적인 통화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빠르고 글로벌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통화의 자유입니다. 통화의 자유란 어떤 돈을 사용할지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국가가 좋은 통화를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다른 통화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통화는 선택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원화를 떠나서 스테이블 코인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원화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건 통제나 규제가 아니라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혁신일 겁니다. 계속 제 영상에서 해오는 이야기인데요.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종이에 인쇄된 돈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속의 숫자, 블록체인 위의 토큰, 그리고 중앙은행이 실험 중인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까지 다양한 돈들이 공존하고 경쟁하고 또 선택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하고 CBDC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들은 민간 화폐의 자유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실물 화폐를 손에 쥘 때 가장 안심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건 결국 정책도 기술도 아닌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화폐가 더 유용한가? 어떤 화폐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화폐는 나의 자유와 재산을 어떻게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 이제 우리는 단지 무엇을 써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